자, 끝으로는 우리 김태규 본부장님이 한국재정정보원 정보보호 강화 사례를 이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앞에서 편하게 하시라고 했더니 시간을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폐식도 곧 지금 이미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본부장님이시니까 10분 동안 컴팩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재정정보원 정보보호본부를 맡고 있는 김태규 본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그 IT 서비스 중에 우리가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그 보안 유출 사고 사례하고 저희가 이제 겪었던 사례하고 실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을 하고 현재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 설명은 아까 드렸다시피 이제 디지털 디브레인이라는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국가 보조공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 대한 국제 교류하고 수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재정 사이버 그러니까 재정 경제 부문이라고 9개 있습니다.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을 포함해서 9개 기관을 그다음에 사이버 안전을 관제하고 있는 사이버 안전센터가 저희 이제 한국재정정보원의 어떤 설립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4년 전, 그러니까 16년 9월이죠. 이제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 의원 이제 보좌관 2명이 실제 이제 저희 디브레인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모아놓은 올랩 시스템 이제 사용 권한을 받아서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중에 어떤 특정 화면에서 더블 클릭 2번을 했더니 그 권한이 다 풀려가지고 남의 봐서는 안 되는 이제 다른 부처의 정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의 다운을 이제 불법으로 받은 그런 사례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유출 사고 사례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상징후, 그러니까 특정한 사용자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지 말아야 될 데이터를 다운로드 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실제 이제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다 고발을 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거는 실제 그런 유출 사고가 난 것을 알고 저희가 바로 비정상 접속 경로를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걸 다 차단을 했고 그다음에 그 외로 혹시 비정상적으로 또 많은 다운로드가 생길 때 바로바로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서 바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2가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아까 의뢰를 했었는데 수사 결과를 보면 용역업체가 계약 사항을 갖다가 미준수를 했다. 즉 품질 전문가를 투입을 하기로 해놓고 실제 안 하고 한 것처럼 해서 만들어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품질 전문가가 사실은 그 시스템 오류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잡았다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이제 한국재정정보원의 책임자 등 담당자는 징계를 받았고요. 용역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지금 제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은 기소유예로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외 신뢰도 하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한테 이제 믿고 맡긴 기재부라든가 그다음에 국회에서 상당히 이제 이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을 하라고 한국재정정보원을 만들었는데 실제 이제 유출 사고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외부에 따가운 시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계속해서 이런 걸 보니까 직원들의 이제 업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아서 결국은 작년에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안 좋게 그래서 상사일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계속 재정정보원이 있어야 되나 뭐 하는 그 정도 존립의 그런 위기까지 왔었던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장께서는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경영 패러다임을 완전히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디브레인이라든가 이 나라 시스템의 어떤 안정적인 운영에서 무조건 보안이 우선이다. 보안 퍼스트라는 전략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민간 전문가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의 민간에서 보안을 했던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분위기 쇄신처에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만 담당하는 정보보호본부를 4개 부로 해가지고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초에.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뭐 자원이 상당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지 그 당시 한 3년 정도, 2년 반에서 3년 정도 됐던 그런 그 기관으로서 정보보호 예산이 따로 이렇게 있지 않고 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보보호 정도의 예산 정도가 있어서 정보보호 예산이 상당히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신생 조직으로서 거버넌스 체계, 즉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우리한테 딱 맞지 않고 그냥 외부에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하는 정도 수준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필수 보안 시스템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본적인 그 보안 솔루션들도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경험적인 측면을 보면 공공부문 어떤 보안 경험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미흡했고, 그다음에 외부 평가에 대한 대응, 즉 국정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안부 뭐 개인정보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잘 대응할 수 있지 못하는 그런 대응 전략도 좀 부재를 했었고요. 실제 점수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한 뭐 평균 이하 정도 이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보안 전문 역량도 상당히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남들보다 이제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저희는 그 시큐리티 머추리티 모델이라고 해서 보안 성숙도 모델을 도입을 했습니다. 즉 이제 케이퍼빌리티 머추리티 모델처럼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사내 규정하고 방화벽 정도 가진 어떤 초기 단계, 그 다음에 DLP라든가 문서 암호화, 그 다음에 NAC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그 단위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는 구축 단계, 그 다음에 DB 암호화, 망분리, 그 다음에 뭐 접근 통제 등을 갖고 어떤 솔루션을 구축하는 운영 단계, 그리고 APT 방어 체계처럼 어떤 특화된 솔루션하고, 그 다음에 아까 3단계에서 나오는 로그들을 통합 모니터링해서 하는 통합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단계, 이렇게 5단계로 그걸 봤을 때 불행하게도 한국재정정보원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것은 fully implemented 보면 4단계 APT 방어 체계는 또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단계에서 2단계 쪽으로 완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한 솔루션만 도입하는 어떤 그 체계화되지 못한 투자였다라는 걸 좀 방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이제 어떤 보안의 전략과 그다음에 그 목표하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목표는 저희가 심플하게 갔습니다. 철통 보안. 그리고 전략은 by PAM이라 해서 PAM이라는 3가지 전략을 했는데요. 그 PAM을 보면 그 프로액티브, 즉 선제적인 겁니다. 프리벤티브보다 좀 더 그 앞선 그 상대방의 해커들의 어떤 움직임을 알아서 이제 먼저 따라갈 수 있는 그 프로액티브, 그다음에 애자일, 즉 해커들이 움직일 때마다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플렉시블하게 확장성 있게 그 대응할 수 있는 애자일, 그다음 멀티레이어드. 그래서 뭐냐면 요즘에는 해커들이 발달을 해서 한 가지 솔루션, 한 가지 포인트 솔루션만으로는 해커들을 뚫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3중 방어 정도 체계를 가져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철통보안 by PAM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예산이라는 걸 이런 거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놓고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먼저 하자. 그리고 예산이 나왔을 때나 아니면 예산 같은 게 어느 정도 있었을 때는 가장 효과적이 좋고 싸게 하는 것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게 관리적 보안을 강화를 했습니다. 관리적 보안이 뭐냐면 실제 이제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 외부 자문 교수라든가 이런 건 비용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좀 활용을 해서 우선순위 과제 도출하고, 실제 이제 뭐 감사, 교육,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식들을 향상한다거나,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그 보안을 올릴 수 있는 관리적 보안에 대해서 좀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물리적 보안도 굉장히 뭐 보안이라든가 비용은 안 들면서도 복잡한 거 단순화하고 전산실이라는 거 환경 개선을 빨리 함으로써 보안에 대한 인식은 커지면서 비용은 별로 안 들고, 그다음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적 보안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업무부터 필수적인 솔루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빨리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ISO 27001이라든가 PIMS 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하면서 실제 많은 효과를 얻었고요. 워크숍이라든가 사이버 보안 협의회, 캠페인, 그리고 이게 효과 상당히 컸는데 버그 바운티 해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버그라든가 아니면 보안 취약성을 잡아냈는데 상당히 그 직원들의 그 참여도 컸고 실제 효과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우수 기관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평가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보면 2017년에 뭐 40 몇 점에서 2018년에는 뭐 60 몇 점에서 작년에는 97점, 올해도 한 100점 정도 이렇게 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요.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도 평균 이하 뭐 44점, 뭐 54점에서 작년에 75점. 그래가지고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상당히 좀 많이 메이크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전략은 물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IS 27001, 뭐 PIMS, 그다음에 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만 이걸 함으로써 굉장히 저희가 체계가 빨리 늘어나고 저희 전략은 어떤 한 부분,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저는 원 정보와 사이버 안전센터, 디브레인하고 이나라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 한쪽에서 먼저 인증을 받고 그거를 그 노하우를 갖고 딴 쪽에 전개를 하는, 그 수평 전개를 하는, 그래서 그 부분을 부드럽게 지금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해서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관이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그냥 그때 필요에 따라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망다 VLAN으로 통합해가지고 굉장히 관리하기도 편하고 보안도 강화된 그런 네트워크 단순화를 진행 중이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출 사고의 가장 핵심으로 됐던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를 올해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부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정보와 감리까지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개 로드맵에서 올해는 이제 구축 단계로 확실히 진입을 하고요. 내년하고 22년까지는 운영 단계, 그다음에 24년까지는 통합 단계에서 25년부터는 최적화 단계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갖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바빴죠? 예. 다음에는 이제 구축이 끝나면 그때 다시 한번 특별 세션을 구성을 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한국재정정보원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온라인으로 시청하신 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끝나신 분들은 바로 옆에 회의식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 경품권 티켓 갖고 계신 분은 지금 들어가면 마지막에 상품이 좋으니까 지금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